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오늘은 IMF에 이분이 어제 하신 연설이 있거든요. 이분의 성함이 고피나스 부총재님이세요. 부총재로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모르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제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제목은 Financial Vulnerability.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Vulnerability. 이게 뭐냐면요, 금융 취약성을 해결한다라는 건데요. 금융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물가 잡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분이 하신 말씀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e stickier components of inflation remain persistently high. To address these challenges, central banks will have to confront three uncomfortable truths. The first truth is that it's taking too long for inflation to return to its target. The second uncomfortable truth is that financial stresses can pose tensions for central banks'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goals. The third uncomfortable truth is that central banks are likely to face more upside risks to inflation than they faced before the pandemic.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은, 첫 번째는 인플레가 잡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영국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벌써 4개월 연속으로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거 영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게다가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영국만 왜 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유로존도 좀 낮아지는 기미가 보이는데 영국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심한 거는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에너지, 음식,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담배 등등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CPI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안 보여드릴 걸,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는 이런 표지였어요. 이게 좀 여러분 이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드실 텐데 이게 녹고 있습니다. 뭐가 녹고 있나요? 이 파운드화가 녹고 있어요. 파운드화가 녹고 있다라는 얘기는 화폐가 점점 이거 다 녹아서 이거 없어지네 라는 거고, 이 녹아서 없어지네 라는 얘기는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찐득찐득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파운드가 다 녹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금융 안정 이놈, 이런 이야기인데요. 2020년 7월 달에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이 그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실제 세상과 금융시장이 그냥 너무 동떨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한동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요.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요? 돈을 푸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 누적하다 보니까 10년쯤 지난 뒤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은 이만큼만 커졌는데 금융시장은 이렇게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경제가 큰 만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야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가 올라.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 안정이라는 놈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또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이 진공청소기를 QT, 즉 연준이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 돈이 지금 뿌려져 있잖아요. QE를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데 이거를 진공청소기로 쥐잉 가져와 돈 흡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QT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뭐죠? 옆에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이거 곧 무너지겠다, 이러다 곧 무너져,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역시 QT 언제까지 할 거야,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 금융안정이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표지인데요. 이 표지가 참 많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제목이 뭐냐면은 상업용 부동산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공실률이요 무려 13%까지. 이게 너무 심각한데요, 오피스. 그런데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32.7%. 야, 이게 지금 13%인데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 32%인데. 야, 이건 지금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상업용 부동산. 잠깐만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무섭네요, 진짜로. 마지막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제는 고물가에 좀 적응하는 게 어때?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낮아지려는 힘들이 너무 많이 약해져서 이제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거는 서민들만 힘들어지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어제 블룸버그 뉴스의 기사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금리 어떻게 더 올리냐는 거죠.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더 무서워서 안 돼. 더 이상 네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을 줄 알고 금리를 더 올려 여기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다 죽자는 얘기야.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물가 목표 우리 꼭 2%로 해야 되니? 4%로 높이자. 그냥 솔직히 그냥 아니 고물가에 적응하면서 살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가 목표를 4%로 올리면 누가 좋으라고 그러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정치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취약한 건데 정치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냐?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8월 달쯤 되면은 물가 목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연준이 만약에 물가 목표를 올리게 되면은 주가는 오를까요? 빠질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많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가 목표 올린다고? 그래? 좋겠네 그러면 주가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다. 씩 웃으면서 너무 좋다라는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금리를 너무 올려가지고 주식을 못하게 만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잘됐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까요? 연준이 만약에 물가 목표를 올린다면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은 10분 지각하더니 내일은 1시간 지각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한번 물가 목표제를 올려버리면 계속 올리게 된다라는 그런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제 생각에는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셨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연준이 과거에는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요. 뭐 이거 두 개 정도야 뭐 좀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개로 바뀐 겁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안정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 침체 올라가면 무서워 죽겠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좋겠냐라는 거였다면 주가 빠지고 지금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위기 터지게 생겼는데 물가 좀 참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더 설득력을 갖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돼서 속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하에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금리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놈이던가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건가, 아니면 세 번째,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든가, 이 세 가지가 아닌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